너 이거보다 싸야 돼. 더 낮게 낮은 가격에 내놔야 돼. 아니 싫어. 그럼 끝이에요. 반갑습니다. 영노형부동산연구소 황소장입니다. 오늘은 이전 영상의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현재 건물시장 거품이다, 이 영상인데요. 여기에 달린 댓글에 좀 얘기거리가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리틀버피님이 지금 소신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투자 시장뿐만 아니라 뭐든지 분위기라는 것도 있고 내 생각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랑 시장의 분위기랑 다를 때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비슷할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를 때 과연 내 생각이 맞는지 아니면 시장의 흐름이나 분위기가 맞는지, 물론 시장을 내가 이기려고 해서 이길 수는 없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는 개인이고 시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따라가기만 해서 과연 내가 큰 성장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예 이 시장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면 전 무조건 따라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적어도 제가 십수년 이상 강남에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해왔었고 꾸준히 상승을 해왔었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들이 대부분 맞아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장을 한 건데, 그 결과로 인해서. 근데 지금 이 시점의 시장의 분위기 상황이 제 생각과 좀 다르다면 과연 시장이 맞는 걸지 제가 맞는 걸지 저는 좀 의문인 거죠. 이렇게 말하기 조금 그런데, 왜냐하면 너무 세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막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거로 인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길까봐 제가 이렇게 사실은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예요. 단어 자체도 그렇게 좀 쓰거든요. 일부러 제가 이렇게 텀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게 머릿속으로는 그냥 센 표현이에요. 지금 말이 안 된다, 이거 지금 완전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많은 분들이 야 정말 이거 잘못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라도 혹시라도 생각할까봐. 그런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 어그로를 끌려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찌됐건 지금은 제 생각과 조금 다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현 시장의 흐름이 조금은 이상한 부분이 있다. 어떤 이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좀 밖으로 나간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소신대로 지켜나가야겠다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두 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은 편승하지 않는다고 하시지만 신규 자본가들은 앞으로 더 생길 거고 전례 없는 일들이 계속될 거예요. 주변에 20대 코인 부자들 수백억대 자산가 무한으로 탄생 중입니다. 네, 저도 주위 사람들, 코인하는 사람들, 투자하는 사람들, 한 다리 타고 두 다리 타고 이렇게 여기저기 최근에 많이 물어봤어요. 알아보고. 근데 하나같이 누구 다는 안 나오더라고요. 내 친구 누구야라는 말이 나왔으면 제가 아마 그럼 한번 만나보자 했을 거예요. 궁금하니까. 물론 그 사람도 저를 만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고 저도 만날 만한 이유가 있어야 서로 만나는 건데, 그 사람이 적어도 부동산이나 강남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다면 저랑 만날 이유가 충분히 되겠죠. 근데 그 누구도 내가 아는 사람 딱 누구라고 찍은 적이 없어요. 많다던데, 내지는 누구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하던데, 다 여기까지만 내 얘기가 나오지 딱 내가 아는 사람 누구야 이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전 사실 못 만나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두 분님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한번 연락 주시면 저도 한번 궁금해요. 정말 그렇게 카더라가 많은데 실체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궁금해서. 코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 이후의 단계는 본인은 어떤 단계의 자산을 형성하고 싶거나, 아니면 사실 그거는 그 다음 단계의 재테크는 코인이 아니라 분명히 부동산 쪽 가는 건 맞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의문점이 이거예요. 뭐냐면 저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강남에 건물을 사고 싶고 갖고 싶어 하는 분들,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담을 지금까지 수천 분 넘게 왔어요. 제가 이 일을 하는 동안 모든 업계에서 돈을 버신 분들이 다 와요. 본인이 돈을 버는 게 있으면 그걸로 계속 돈을 벌면서 이걸 가지고는 안전자산, 현금 흐름이 나오거나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뭔가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건물이거든요. 그리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안정성이 높은 건 강남이잖아요. 아직 코인만 안 왔어요. 코인 뜬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돈 번 사람들 있다는 얘기 제가 2, 3년 전부터 들었는데 저한테 온 적이 없어요.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돈 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왔는데 그 분야만 안 와서 저는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 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돈 벌어서 강남에 건물 산 건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거는 코인 투자가 아니라 플랫폼이잖아요. 거래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좀 다르잖아요. 거래할 때마다 커미션을 먹는 거니까요. 그 뭐 수수료를 먹는 거니까요. 저는 조금 의아는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계속 돈을 불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인 건지 아예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건지 그렇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럴 수는 없어요. 왜? 초등학생들 꿀 건물주인데 코인 부자들 주식 부자나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돈을 번 사람 다 건물 사고 싶어 하는데 코인으로 돈 번 사람만 건물 안 사고 싶어 한다? 이렇게 볼 수 없거든요. 신규 자본가들이 생기고 전례함들 일이 계속 생기면 제가 편승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이게 제가 지금 현재 판단할 때는 지금은 제 생각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완전 큰 흐름이 돼버리면 저도 생각을 바꿔야지 지금의 생각만 고수한다면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진짜 세상의 흐름이 완전히 판이 바뀐다면 저도 당연히 바뀌어야죠. 그거는 지금 너 지금 얘기했지? 너 그럼 죽을 때까지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지금 저는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2021년 지금 10월에 제가 얘기를 했지만 6개월 뒤에 세상이 완전 판이 바뀌거나 예를 들어서 경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면 저도 당연히 바뀌고 그 얘기를 유튜브에서 하겠죠. 제 소신에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얘기했던 걸 무조건 지키고 나간다? 그거는 어느 정도 상황이 많이 바뀌거나 하면 변화될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사람을 배신하다, 저 사람에게 내가 약속한 걸 안 지킨다, 이거는 잘못된 거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회와 연관돼 있는 거고 경제와 연관돼 있는데 이 시장이 완전히 바뀌면 저도 그거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몇 번의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증기기관이 생겼을 때, 뭐 자동차가 됐을 때, 뭐 산업혁명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바일 이 핸드폰 나오고 했을 때부터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을 보면 글쎄요, 그렇게 큰 변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을 해요. 몇 번 없죠. 강북에서 강남이 개발돼서 강남이 계획도시로서 가치가 높아진 거, 그리고 이제 세종시 꼽을 수 있겠죠. 행정수도로 한 거. 이거 말고 큰 흐름이 변화되거나 뭐 어느 지역의 부동산의 변화가 크게 있었던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부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기는 일단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그 사람들로 인해서 막 가격이 급등하거나 뭐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코인으로 돈 번 사람도 자기가 호구되는 걸 원치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200억짜리 내가 돈 많이 벌었으니까 250억에 살게. 이럴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벌었으면 그 돈을 정당하게 쓰고 싶고 내가 적어도 호구당하지 않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그건 상식이잖아요. 200억짜리 200억에 사고 싶고 예를 들어 300억짜리 300억에 사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돈을 버신 분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소액 투자이신 분들도 많이었었는데 지금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를 하기가 좀 어려운 시기라서 그분들은 좀 적게 오시는 편이긴 한데요. 어찌됐건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비싸게 사도 되지, 이런 건 없어요. 가치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저를 찾아오시는 건데 이 코인으로 돈 버신 분들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몇몇 분은 난 저 건물을 꼭 갖고 싶어, 반드시 저거, 이런 일은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로 인해서 모든 시장이 그렇게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한다 하시는 분들이 빌딩 가격 IMF 때 한 번 말고는 역사상 떨어진 적이 없다면 맞아요. 과도하게 올랐다 해도 그 이후에 횡보하며 기간 조정을 거칠 뿐이지 하락이란 없다. 그리고 건물주는 불황이나 쇼크가 와도 금리가 올라도 세금이 늘어도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라 절대 금매란 없다. 그러니 더 오르기 전에 버스 떠나기 전에 올라타라. 저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동의를 해요. 전체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제 의견을 물으셨는데 이 말 다 맞아요. 맞는데 그래서 지금 50억인데 곧 70억 될 거니까 사라. 전 그건 안 맞다고 생각해요. 왜 70억이 될 건데? 지금 오르는 중이니까 확실해? 내 재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의 돈을 그 말을 믿고 하는 건 전 안 맞다고 생각해요. 하락장이든 상승장이든 횡보하는 장이든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라고 치면 하락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하락되지 않아요. 상승이라고 해서 모든 부동산이 상승하지 않아요. 하락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락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하락하잖아요. 상승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승하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잃고 하락장에서도 누군가는 돈을 벌잖아요. 떨어질 때 사서 올랐을 때 파니까요.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게 무조건 얼마인데 곧 다음 달이면 6개월 뒤면 얼마 되니까 사세요라는 거를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은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는 거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승장에서도 A급이, 제가 늘 뭐 A급인가 A급이라고 말하는데 A급이 도대체 뭐냐? A급이라는 건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가격이나 위치, 여건, 이게 A급이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도 A급이라고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이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정말 문외한이 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A급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 같은 사람이 봤으면 보자마자 판단이 되겠죠. 이거 맞아, 이거 해야 되겠다, 이거 사야 돼, 이런 것들이겠죠. 최근에 제가 사려고 했던 걸 여러 번 놓쳤어요. 그래서 저도 짜증난단 말이에요. 뭐 부동산 시장이 뭐 코인 시장처럼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어제 오늘 가격이 왜 달라? 뭐하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러니까 지금 막 살려는 사람들이 붙으니까 막 뒤로 건물 주인들이 배짱을 부리는, 뭐 배짱을 부릴 수는 있는데 그 가격을 그렇게 뭐 올린다? 그걸 중간에서 누군가 또 부추긴다? 그리고 그 부추긴 가격으로 누군가에게 사라고 한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고 나서는 또 딴 사람이 몇십억에 더 주고 산다고 하면서 거의 폭탄 돌리기 식의 건물 거래를 한다? 저는 그 사이클 안에 들어갈 생각은 전혀 없거든요. 그 와중에도 괜찮은 A급의 물건들은 간혹 나와요. 예전에는 10개 중에 하나였다면 지금 20, 30개 중에 하나로 줄긴 줄었지만 나오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겠다 주의가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소신인 거지. 무조건 올라가니까 따라가서 산다? 몇 개월 뒤에 어떻게 될 줄 알아요? 근데 이 건물 자체가 이거 6개월 뒤에 무슨 난리가 나도 이 위치에 이 가격이면 이건 인정할 만해. 떨어져도 내가 산 가격 이하로는 떨어질 수가 없어. 근데 지금 거품으로 돌아가는 시장은 이거 50억인데 다음 6개월 뒤에 70억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저거 50억 아닌데 왜 살려고 하지? 그건 잘못된 건데? 이런 시장으로 저는 갈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버스 떠나기 전에 올라타라, 이렇게 재촉하는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막 조급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급하게 해서 실수 나면 실수 났지, 급하게 해서 좋을 건 없다고 차분하게 생각하지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급하게 말하는 건 빨리 자기가 뭔가 계약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에게 정말 사실과 정말 이 건물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고 하려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죠. 이 건물에 대해서 가치가 정말 있다면 누가 알아봐도 알아볼 텐데 무조건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꼭 하고 싶었는데, 선아 SUNAH님, 경기 북부 중소도시 역세권이 강북이랑 비슷한 평당 5천대에 거래된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그 베이스엔 토지 가격 상승이 있다고 봐요. 아파트에 비해 토지 깔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냐면요, 뭐 대단히 주거단지 아니면 좀 고급 주거 할 수 있는 주택이 만들어졌어요. 단지가. 여기에 입주가 부자인 분들도 다 이사 올까요? 부자들 중에는 젊은 부자들도 있지만 나이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나이가 있는 분들은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잘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왜? 자기 인프라, 자기 친구들, 지인들, 아는 사람들,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제가 왜 해드렸냐면, 지방에 있는 외곽에 있는 아니면 서울 이외 다른 지역에 있는 부자들인 분들이 서울이 좋다고 하지만 난 여기가 편해. 저는 이제 강남이 좋은 이유가, 제가 여기서 편하고 좋은 이유가 여기서 쭉 살아왔고 초중고 나왔고 계속 여기서 일도 하고 하니까 저한테는 편하죠.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 거기서 부자로 사는 분들은 또 거기가 편하단 말이에요. 편의시설이 적든 많든 그게 상관이 없이 그냥 난 여기가 편하고 좋고 익숙하단 말이죠. 그럼 이분들이 투자를 할 때 그럼 그래도 다 서울 와서 하는 게 더 득이 되긴 하겠지만, 이분들은 내가 지역 유지니까 이 근처에서 제일 좋은 거 하고 싶어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격이 높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 것과 가격이 비슷한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투자는 내가 잘 아는 지역보다는 확실히 A급인 지역 가서 하는 게 맞거든요. 내가 잘 모르지만 거기 가서 잘 알아봐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지냐면, 여기 있는 부자들끼리는 또 여기에서 제일 좋은 거 갖는 게 그 분들만의 또 프라이드라면 프라이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은 여기 있는 부자들인 분들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그냥 시세가 그런 거고. 근데 여기랑 가격이 비슷하다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아이러니하긴 한 거죠. 준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안정적 수익률이 3% 좌우는 되어야 건물 투자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팬데믹 이후 상업용 임대 수요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불나방처럼 건물 샀다가 공실 발생하면 생각만 해도 걱정스럽네요. 이게 이제 그렇게 나오려면 서울권에선 찾기 어렵고 경기권으로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신중한 것과
저는 느긋한 거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락장도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이 포인트를 잡으면 하락장에서도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은 그냥 건물마다라고 보면 돼요. 주식이 우리나라에 몇 천 주 있는지는 전 몰라요. 주식 투자를 제가 하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강남구에 있는 블럭당 건물의 개수는 알아요. 강남구에서 제일 작은 블럭에는 번지수 그 건물이 한 500여 개 정도 있고요. 제일 많은 그 한 블럭에는 건물이 한 900 몇십 개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블럭에 900 몇십 개라고 치면 이 블럭에는 주식으로 치면 900개의 다른 주식이 있다고 보는 게 맞아요. 전혀 다 달라요. 건물주인의 마음, 뭐 건물주인의 상황, 자녀 유무, 자녀가 몇 살인지, 그리고 건물주인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느 부동산이랑 친한지, 여기에 세입자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세입자가 속을 썩이는지 안 썩이는지, 통임대가 돼 있는지 개별 임대가 돼 있는지,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해서 그 모든 상황이 건물마다 다 달라요. 가격이 오르면 파는 거지. 전혀 달라요. 그냥 그 모든 상황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10년 동안 안 판다고 했던 걸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팔려고 해서 거래가 되려고 했다가 갑자기 깨지기도 해요. 가격도 얼마를 올렸다가 갑자기 내지는 조건에 따라서 얼마가 떨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얼마 싸서 살려고 했는데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부동산이라고 하면 아파트 시장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평균 가격이 얼마고, 뭐 층향 동에 따라서 로얄층 로얄동이면 얼마고, 뭐 리모델링 됐으면 얼마, 몇 평대는 얼마, 뭐 이게 동이 좀 앞으로 빠졌으면 얼마, 뭐 뒤쪽으로 와서 얼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파트는. 건물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뒤라서 얘보다 싸야 되는데 여기 더 비싸게 내놔요. 왜? 너 이거보다 싸야 돼. 더 낮은 가격에 내놔야 돼.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낮은 가격에 내놔요? 아니, 싫어. 그럼 끝이에요. 할 말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는 그게 안 되죠. 층향, 동 비슷한 것들을 얼마든지 선택할 게 많으니까 얘는 그게 없어요. 건물이란 그런 건데 이거 60억짜리인데 곧 80억대니까 빨리 사세요. 빨리 사세요. 이런 설명으로 해서 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전 그거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여기 예전에 50억이었는데 이거 지금 6개월 전인데 얘가 지금 60억인 상황이면 지금 사실은 이건 가격이 안 맞아서 이거는 안 하는 게 맞다고 적어도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판단을 하는 건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런 판단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애초에 보지도 않겠죠. 가격이 얼마 나왔어? 주소 보고 이 사람 뭐 그냥 자기 뭐 주관이 센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느긋한 것과 신중한 건 다른다고 했는데, 건물 시장에 거품이 겼으니까 뭐 좀 떨어졌다는 얘기 들릴 때 난 그때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일은 없어요. 뭐 생각으로는 맞잖아요. 떨어졌다고 하는 말이 들릴 시점에는 이미 시장에서 거의 다 괜찮은 물건들은 소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상승이든 하락이든 횡보든 언제든지 A급을 계속 찾고 있단 말이에요. 늘 따져보고, 늘 설계해보고, 늘 예를 들어서 사면 명도할 것까지 따져보고, 건물주들이랑 조율해보고, 여러 부동산들에서 나오는 것 중에 괜찮은 것들 선별해보고, 그럼 그 타이밍에 괜찮은 것들을 매입하는 게 제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신중이라는 건 모든 정보를 내가 계속 받고 체크하고 맞나 틀리는지 확인하면서 그중에 괜찮은 걸 골라내는 게 신중한 거지. 지금 상승이라니까, 거품이라니까 뒤에 빠져야겠다. 이건 나태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늘 거기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모으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감을 예리하게 살려가지고 그거를 매번 테스트해가면서 내가 맞추는 확률을 점점 높여가는 거잖아요. 투자라는 게. 떨어졌다면 그때 들어가야지. 못 들어가요. 그때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더 떨어질까 봐 못 들어가는 게 사람의 심리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늘 그 시장에 대해서 정보를 취득하고 취합하고 모으고 판단해보고를 반복해야 내가 그 시장이 오더라도 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아주 많이 어려울 거예요. 제가 영상이니까 아주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지, 제가 지인이랑 얘기할 때면 똥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아마 얘기할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게 사실이에요. 네, 오늘 이 영상 현재 건물시장 거품이다, 이 영상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다음번 영상에서도 또 이렇게 댓글들이 제가 이건 한번 얘기해보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이번에 출간한 책 나는 아파트 대신 강고 빌딩을 산다, 이 책 보시면
건물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요. 기준을 세우고 싶으신 분이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